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우리 아이한테 너는 뭐 성향이 이러니까 일반고를 갈 거야 라고 미리 말을 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겉으로는 너는 특목고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학습의 양을 특목고 위주의 양으로 끌어올리시면 이게 나중에 일반고 가서도 이 학생이 그 광범위한 고등 내신을 할 때에도 그 역량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독해, 방학특강 학습 전략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전체적인 방학특강 안내를 좀 드리고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떤 방학특강을 우리 아이의 취약한 이런 영역을 보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대입을 보는 2028학년도 입학정형 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3이 돼서 대입 시험을 볼 때 대학마다 어떤 식으로 좀 학생을 뽑을 건지 그 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참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면서 어떻게 좀 대입이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조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1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야 될 고교 선택 첫 번째 시리즈라고 제가 좀 올렸고요. 2028 대입 변화가 중1에게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1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입시 용어에서 지금 현재 입시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수시에서는 그 학교의 성적만을 가지고 일단 뭐 좀 이제 학생을 뽑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학교의 그런 생활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고요. 또 수시의 마지막에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 상관없이 그 교과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변했나 그 2028 변화의 핵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이 9등급에서 이제 우리 고교 학점제 하는 친구들부터 5등급으로 일단 변경이 되는 거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과 전형이 내신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 주요 대학들이 이 교과 전형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켰냐면 내신 성적만 보진 않겠다. 서류 평가 비중을 확대시키고요. 이거는 이제 생기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면접을 평가하고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완화시키거나 아예 없애겠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는 변별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생부라든가 면접 이런 것들이 더 주요. 여기 보시면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 면접 이렇게 함께 보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교과 성적만 가지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평가했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일반고가 무조건 교과 전형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나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보시면 특목 자사고가 왜 다시 주목을 받을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앞에서도 봤듯이 대학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이겠죠. 우리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업에 대해서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역량을 보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탐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 아무래도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그리고 이제 서류만으로는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면접 대응력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고랑 특목 자사고를 조금 비교를 해버리면 제가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신 관리가 유리했고 아무래도 또 수능을 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근데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와보면 이때는 풍부한 탐구활동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생기부, 면접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교생활 기록부가 영향력이 더 커지는 추세고 일반고랑 특목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내신에 대해서 변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서 면접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 생기부가 강화되는 요소에서 무조건 교과 전형이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특목고를 가야 될까요?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특목고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를 보내고요. 작은애 같은 경우 특목고를 보내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큰애는 아무래도 경쟁이 막 치열하거나 뭔가 압박을 심하게 이렇게 주면 그것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오히려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느끼면서 더 성장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목 자사고가 맞는 학생들을 좀 어떤 좀 특징이 있냐, 이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확실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거를 해야 될 때 학습 루틴을 하루는 지키고 하루는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계획했던 거는 그날에 반드시 이루는 이런 자기주도 습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학업의 경쟁을 즐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은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전사고, 외대국어 하나고 뭐 이런 학교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내신 중심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공부를 광범위하게 지식을 쌓기보다는 내신 중심으로 과목에 범위가 있을 때 훨씬 더 아이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학생들이라든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관리형 학습이라든가 안정적인 학교 생활이 이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일반고에 맞는 그런 학생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의 학습 성향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느낀 게 생기부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서포트 면에서는 특목고는 일반고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큰아이는 일반고, 작은 아이는 이제 특목고를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이라든가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굉장히 많은 것도 특목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특목고에 맞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우리 중1 학부모님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특목고보다 일반고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덜하다는 건 우리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우리 아이한테 너는 뭐 성향이 이러니까 일반고를 갈 거야 라고 미리 말을 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겉으로는 너는 특목고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학습의 양을 특목고 위주의 양으로 끌어올리시면 이게 나중에 일반고 가서도 이 학생이 그 광범위한 고등 내신을 할 때에도 그 역량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그리고 강남의 일반고는 저희가 웬만해서는 일반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특목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런 성향을 따라서 일반고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 결정을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초등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목표를, 기준점을 좀 높이 설정해서 학업을 조금 더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3년이 결과를 만듭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이 방학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영어 실력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학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수학은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1000명 중에 한두 명 외에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적 수준이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1200대 1의 수리 논술에 합격한 저희 아이도 수학과 과학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K모를 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대한 실력이 나올 정도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특히 영어 실력만큼은 중학교 1학년 때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기본이 독해력과 어휘력이기 때문에 독해력과 어휘력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영어 학습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1 영어가 고등 내신과 수능의 출발점이고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돼서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꾸준한 많이 그 실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입시에서 변별이 있기 때문에 고3 때까지 손을 못 놓는다면 영어는 뭐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아이 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고3 수준으로 1등급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2, 3학년 때부터는 과거 진학을 위해서 영어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가서도 1학년 때 만들어 온 그 영어 실력으로 우리 아이가 3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만 해도 영어 실력은 뭐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과목에 따라서 전략이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실력 확보는 중1 때 반드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서 습관이겠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꼭 독서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요새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는 다양한 독서라든가 좀 다양한 텍스트를 좀 접해야 되고요. 문해력, 어휘력 마찬가지로 글을 많이 읽어야 이런 과목의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가 또 생기부의 밑거름이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을 볼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책을 읽은 그 독서 목록 중에 선생님이 하나를 딱 뽑은 다음에 거기 안에 나오는 무슨 법칙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줄거리만 가지고 모면하는 거는 더 이상 면접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꼼꼼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읽는 텍스트를 읽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중요하고요. 가끔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실력이 오르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력이 오르는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학생이 익히고 틀렸던 문제를 또다시는 틀리지 않으면 되는데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반복을 계속하면서 충분히 내 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오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복과 오답만이 실력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어떤 요행도 실력으로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통해서 복습과 오답 관리가 실력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계획도 굉장히 잘 짜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도 강합니다. 근데요, 결국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최소 4주 이상은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습관을 잘 잡아야 되고요.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아침 기상이라든가 그리고 중간중간 공부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계획된 거를 학교에 이끌리지 않고 학원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계획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평생 고등학교 4학년 입시할 때까지 이게 우리 학생들의 정말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습관을 잘 잡아주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습관을 반드시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 격차가 시작됐나라고 보니까 가장 이제 우리 학생들 간의 격차가 시작되는 이 시기가 중학교 1학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1 여름방학 격차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중1 격차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 성취를 봤을 때 학생들 간의 격차가 시작되는 게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이 1년 내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저희 KNS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기조로 4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 두 번째는 어휘, 세 번째는 독해랑 수능, 네 번째는 최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방학 동안에 어떤 실력이 좀 향상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가 단연코 이제 독해, 리딩이었고요. 아무래도 영어 실력을 좌우하는 거는 독해인데 독해가 사실 잘 되기 위해서는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봤을 때 특히 긴 문장의 같은 경우 해석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짧은
짧은 문장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아는 단어를 이렇게 짜집기라든가 유출을 해서 이제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긴 문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그리고 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지 문장의 구조를 보면서 구문을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뜻하는 게 뭘까? 주제가 뭐고 핵심어가 뭐고 그 다음에 요지가 뭘까? 그리고 작가가 의도하고 말하려는 게 뭘까? 여기까지 된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독해 잘하네, 영어 실력 좋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가 잘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거를 다 하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목을 조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 특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알아야 될 고교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고랑 특목고를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우리가 일반고라고 얘기해 학생 수가 가장 많고요. 특목고는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이걸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전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자사고라는 거는 휘문, 중동, 현대, 세화, 세화여고 이런 부분들이 자사고인데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할 때에는 전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거고요. 자사고라는 거는 서울 단위로 학생들을 뽑을 때 그걸 자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학교들은 학교별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어에 특화된 학생들, 어학 분야에 특화된 학생들이 가는 게 외고지요. 국제고는 국제 분야에 특화된 학생들, 마지막으로 영재고 과고는 이공계에 특화된 학생들이 가는 학교를 영재고 과고라고 얘기하고요. 크게 일반고, 특목고에서도 전국 단위 학교는 전사고, 지역 단위는 자사고, 그 다음 외국어에 특화된 학교는 외고, 또 국제적으로 특화된 학교는 국제고, 이과 특화된 학제는 영재고, 과고가 특목고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어느 때보다 고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떨까요? 굉장히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식과 산업의 변화 속도 가속화가 되고 있고, 새로운 역량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업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분석적인 사고였습니다. 요 역량이 가장 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많이 쓰시죠? AI가 앞으로 여러 부분들을 대체할 텐데,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거는 창의적 사고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입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는 거는 독해력과 어휘력이 되겠죠. 학생들이 의외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가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한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레시피라든가 여러 가지 조립할 때 그 설명서를 읽고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해력, 어휘력이 일단 모든 과목의 기본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분석적 사고력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중요한 역량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능력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때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이 이걸 갖춰야만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첫 여름방학이고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먼저 현재 위치를 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기에 선행이나 심화를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다 이럴 때는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학을 보내야 합니다. 조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힘들어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초 개념부터 반드시 다시 한번 1학년 거, 1학기 때 거를 한번 훑고 그 다음 거를 넘어가야지 간단하지 않은 곳에 계속 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학 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정과 학원을 잘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습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거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할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루틴을 만들 때는 사실 이거를 형성하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행을 했냐면 우리 아이가 이 눈 뜨자마자 플래너를 꺼내놓고 플래너에서 학원 수업까지 다 해가지고 좀 계획을 하게끔 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거를 미리 목록을 정해놓고 체크를 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오늘 다 못한 거는 그 다음날, 그날 마지막에 적어놓고 그 다음날 또 계획을 짤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루틴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습관을 제가 처음에 많이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독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